네. 안녕하세요. 네, 다, 에? 아, 뭐 예쁘게 뭐가 예뻐? 여기 결혼식장이지 여기. 어허, 어제나 그저께쯤에 여기 누가 결혼했겠네요, 그죠? 그날이 생각나요, 결혼식 여러분도? 다 결혼했어요? 옛날 얘기예요? 아유, 저도 엄청 오래됐네. 얼마 됐지? 하나, 아유, 잠깐? 30 몇 년 됐다, 벌써. 아이고, 그 다들 잘 지내셨어요? 애기들도 다 잘 커요? 그럼 됐지 뭐. 애기들도 다 잘 크고. 저는 어제 되게 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벌써 이제 우리 그 애들이 다 커서 너무 좋아요. 이제 34살 큰애가,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또 이제 28살, 그 다음에 또 제가 늦둥이를 낳았고 20살짜리 또 딸이 하나 있어요. 40에 낳았는데 우리 때는 결혼을 엄청 일찍 하니까 워낙.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 보면은 44인데도 첫애도 안 낳은 애들도 많아요. 요즘에 결혼들은 워낙 늦게 해갖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 3명 다 크고, 그래서 어제 밤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식사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들 있고 뭐 결혼하네 안 하네 뭐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한참 그럴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제 어쩌면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물어봤더니 나 같은 시어머니가 제일 좋다며요. 돈만 주고 상관 안 하는 애들 되게 좋은 거라며. 돈은 주겠지 뭐 그렇게 뭐 굳이 안 주려고 내가 애쓰는, 안 주려고 신경 좀 버리고 에너지 쓰는, 그냥 얼른 주는 게 빠르니까. 바쁘잖아요 제가. 내가 거길 가보길 하겠어? 궁금하길 하겠어? 저는 뭐 다른 그 누구보다 내가 되게 궁금한 사람이고, 내 일정도 하루 종일 막 아침에 일정이 6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럼 이제 6시에 5시에서 6시 사이 일어나니까, 일어나고 나면 아침에 또 할 게 되게 많아요. 책도 읽어야 되고 뭐 기도도 해야 되고 뭐 할 거 엄청 많으면 한 9시 되고, 10시부터 본격적으로 회사에서 일하는 거 시작되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 다니는 거가 주 직업인 줄 아시지만 안 그래요. 직원들이 한 30여 명 돼서 회사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 일도 애들이랑 회의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직원들이랑. 그래서 직원도 또 오래된 친구들이 한 27년 된 애가 제일 오래됐다. 거의 아주 살았어 나랑 같이. 그 27년 된 직원, 15년 넘은 직원들도 꽤 되고,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게 굉장히 많고, 낮에 막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뭐 행사하고 이러고 나서 저녁 때 일정이 일찍 끝나는 날은 한 6시 뭐 이쯤이면은 다 끝나요. 그러면 이제 저는 원래 저녁 약속 잡는 걸 엄청 안 좋아해요. 그 제 원칙이기도 한데, 제가 40대는 저녁 약속을 많이 잡았어요. 모임도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다 소용없어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제 전화번호에 6,000개가 넘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늘상 전화하는 사람은 2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 소용없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족이에요. 남편, 애, 여기가 편안한, 이게 이제 기본 베이직이잖아요. 여기가 편안하고 여기 관계에 문제가 없으면 나머지들은 있거나 말거나 있다가 없어지고 하면서 다 잘 풀려요. 근데 만약 남편과 관계 무너졌어, 자식이랑 나랑 안 친해, 그럼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뭐 우르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녁 때 약속을 절대, 요즘 같은 때는 절대예요. 절대 안 잡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어디 누구랑 밥 먹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나랑 꼭 밥 먹고 싶으면 점심때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굳이 밥을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자꾸 밥 먹자 그래요. 그러면 그냥 차를 마시든지 이렇게 하고, 저녁 때는 제 시간을 갖든지, 아니면은 이제 정말 우리 막내 하나 남았거든요. 막내랑 집에 들어가서 이제 둘이서 밥 먹고 얘기하고, 또 뭐 남편 뭐 이렇게 막 색소폰 연습하고 9시에 들어오면은 얘기하고, 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중심이 잡혀야 돈도 잘 벌어요.
그 중심 무너지면 돈 벌어도 또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30, 40대 때 초반에는 40대만 해도 되게 애기잖아요. 잘 어리잖아. 막 밖에서 누구 만나고 이러면 되게 부럽고, 큰 모임 나가서 막 활동하는 사람 보면 부럽고, 막 그런 사람 돈 될 것 같이 그 돈 안 되고 시간만 버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가면서 사는 게 사실은 엄청 중요하다 생각을 요새는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또 이제 무엇보다 주는 게 한 60, 여러분 빨리 늙어. 아주 좋다, 진짜. 얼루나 이쪽으로 와야 돼. 이제 제가 원래는 60이잖아요, 올해. 근데 한 살 줄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59세인데 60쯤 와 보니까 옛날에 이게 과연 될까? 이렇게 살면 뭐가 돼? 이렇게 바쁜데 이게 과연 뭐가 되겠어? 뭐 이까짓 거 해서 뭐가 돼 했는데 다 그까짓 게 뭐가 됐어. 이게 세월의 힘이 너무 중요한 게, 뭐 이까짓 거 이렇게 조금씩 막 시간당 2만 원, 3만 원 받으면서 내가 강의했거든요, 초기에. 이게 뭐가 되겠어 막 생각한 게 30년 내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제가 한국에서 유명한지 알아요? 아나? 그거 왜 유명한지 알아요? 아니, 내가 뭐 박수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 왜 유명한지 아세요? 안 그만둬서요. 여러분 20대에 나랑 강의 시작한 사람 중 지금까지 나처럼 왕성하게 강의한 사람 없어요. 많이 집에 갔어요, 직업을 바꾸거나. 그래서 내가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80, 90까지 계속 할 거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되게 재미나게 얼마 전에 한 41 된 청년이죠, 41 된 친구를 만났는데, 남자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하고. 대박, 나 중학교 때 있었는데 이 선생님 여태까지 있어. 깜짝 놀라. 당연하지. 너 중학교 때 15살 때 있었겠지. 25년 전이니까. 제가 이제 강의한 지가 한 30년 정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까짓 게 뭐가 될 것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돈. 이까짓 거 벌어서 월세방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근데 30년 하다 보니까 자산이 모아지고 집이 사지고 뭐 이렇게 됐어요. 애가 셋이잖아요. 그 꼬물꼬물한 것들 다 어디다 맡기고 뛰고, 뭐 우리 집 애들은 각자 다른 사람한테 다 컸어요. 여기는 할머니, 여긴 고모 다. 그래서 애들이 성품이 다 달라요. 근데 막 여기저기 막 맡기고 키울 때 진짜 얘네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까, 나 괜찮을까 막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나도 크고 그 아이들도 크고 다 컸거든요. 그때 또 내 고민은 뭐였었냐 하면은,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가 되게 나의 큰 고민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막 그냥 예쁘게 애기 키우면서 막 좋은 대학 보내려고 무지 애쓰고 막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그들은 왜 좋은 대학을 못 보냈는지 모르겠어, 걔네가. 지 뜻대로 안 되는 거더라고,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어떡하나 막 그랬는데 하나하나 다 커서 자기 길을 다 이렇게 찾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지금 한 60을 살아보니까,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는 나한테 딱 맞는 결혼 생활을 한 거였구나. 내 결혼은 원래 이렇게 돼야 맞는 거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이 결혼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가 결혼했으니까. 그 남자 입장에서 보면 그 남자 결혼이고, 내 입장에서 보면 내 결혼이잖아요. 결혼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인생에 중요한 30부터 100살까지 살 터전을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공간으로 내가 세팅해버렸잖아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도 되는 걸. 굳이 내가 모르는 남자 만나서 마음 맞춰서 애 낳고 여기서 한번 100살까지 갈 거야라고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내 결혼이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결혼 안에서 이룰 걸 다 이뤄야 되죠. 내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결혼 말고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원래 결혼이라는 게 죽을 자리 바꾸는 거죠. 엄마 옆에 살다 죽어도 돼. 거기서 살아도 된다고, 여러분, 태어난 그곳에서. 근데 무슨 똥배짱으로 모르는 남자랑, 그것도 애를 낳고 마음과 돈도 섞고 인생의 모든 중요 요소를 싹 다 털어서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시스템 내에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일로 옮긴 거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기 안에서 생기는 모든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애도 키워야 되고, 애 키우다가 이 남자가 불의의 사고로 갔어. 그래도 얘 키워야 되고, 진짜 불의의 사고는 그가 돈을 안 버는 거야. 알고 봤더니 자꾸 망한다. 알고 봤더니 경제적으로 내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이 남자 영 아니야. 그런 판단이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내가 받아왔고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 남자 옆에서 울 일은 아니잖아요. 운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가 무슨 부모예요?
울면은 어디서 훔쳐다 줘요? 아니면 살배해서 갖다 줘요? 아니잖아요. 이거 내 결혼이잖아. 근데 막상 또 하려고 봤더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뭔가 하고 싶어. 나 25살에 결혼했는데 35살에 하고 싶은 게 생겼어.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죠. 이 결혼 내에서 내가 할 거 다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딸리 갈 데가 없다고. 나는 여러분들 갈 데 없잖아요. 이거 끝나면 바로 도로 그 집이요. 거기 들어갈 거지. 집에 나와봤자 소용없어. 영국 여행 한 달 갔다 오면 뭐해요? 도로 그 집이요. 그럼 어때야 돼요? 이곳이, 이 결혼이라는 이 장소가 내가 살기 제일 좋아야 되고 나답게 살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달리 갈 데가 없으므로 여기서 다 끝내야 돼. 살아있는 동안. 그럼 이 결혼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살아보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어떤 결혼을 했어도 이거랑 똑같이 살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굉장히 장소도 넓고 컨텐츠도 풍부해서 결혼이란 컨텐츠가 되게 쓸만해요. 되게 웃긴 게 애들 나누면 안 클 것 같은데 반드시 큰다? 나도 우리 애들 안 클 줄 알았어. 그랬더니 60이 되니까 우리 큰애가 34살이 돼서 돈을 벌고 엄마 같이 여행 가자며 비행기 값이며 호텔비며 다 지가 나는 애가 내기도 하고 어머 이렇게 커. 아들이 엄마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엄마 고생하는 것도 알 줄도 알고 어머 이런 게 애들이 다 커. 여러분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60이 딱 되니까 또 뭐냐면 그렇게 까다름 피고 이러는 남자가 기운이 다 빠져갖고 얼마 전에 나 일주일 동안 둘이 있어봤잖아. 되게 무서웠어. 나는요 소파에 사진이 걸린 줄 알았어. 하도 안 움직여갖고 저 어떡하지? 막 걱정되더라고. 자 이제 60이 되니까 우리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애들이 다 나가서 빈둥지가 됐어.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남들이 밖에서 마케팅 용어나 트렌드 용어로 함부로 쓰는 용어를 절대 집으로 함부로 갖고 들어와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 쓰는 말 몇 가지 있어요.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라는 말 잘 안 써요. 진짜 자존감이 떨어진 건지 내가 게을러서 살 빼야 되는데 안 빼서 누적된 나의 잘못된 판단의 결과인지 구분한다고요. 거기다 함부로 자존감 떨어졌어요 라는 말 안 붙여요. 100번 생각하고 그 말 붙여요. 아 이건 진짜 자존감의 문제인구나. 저 상처받았어요 이런 말 잘 안 해요. 상처받은 건지 내가 그에게 대적해야 될 때 정확히 대적하지 못한 약함 때문에 온 결과인지 확인해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말 잘 안 붙여요. 왜냐? 그 말을 자주 쓰면 말대로의 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잘 안 붙이는 편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막 살면서 빈둥지 증후군 이런 말 왜 써요? 여러분 우리 빈둥지 되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60 됐는데 막 35살짜리 딸내미가 막 돈 한 푼 못 벌고 엄마 5만 원 주세요. 5만 원 주세요. 저쪽 방에서 굴르잖아? 끝난 거야 인생은. 30살짜리 아들이 아직도 독립 못하고 빌빌하고 둥지 채우고 앉아있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빈둥지가 돼야 돼요. 하나씩 다 떠나야 돼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누가 왜 증후군이라는 말 왜 붙여? 빈둥지가 될 게 너무 뻔하잖아요. 60 되면. 그럼 준비했어야지. 빈둥지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근데 빈둥지가 되는 걸 무서워하면서 그냥 몰랐어요. 애들이 끝까지 내 옆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빈둥지가 됐어요. 이게 60 여자가 할 말이에요 어른이? 저는 잘 안 붙여요. 마케팅으로 트렌드로 함부로 붙이는 말을 집으로 잘 안 가져와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면서 되게 이 육체를 갖고 태어난 몸이 몇 살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동안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결혼하는 환경에 있건 아이가 셋인 환경에 있건 애들이 다 떠나서 나랑 남편만 있는 환경이 있건 혹시 그가 먼저 가건 내가 먼저 가건 누가 남는 환경이 되건 그 환경 내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살려고 매번 되게 애를 써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게 새벽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바쁘게 살다 보면요 나랑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집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30, 40대 맨날 새벽마다 일어나면서 쓰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그때 막 시간당 2만 원 3만 원 받는 강사였을 때 음대 나왔다고 나 되게 무시했거든요. 사람들이 음대 나온 여자가 무슨 강의 하냐고. 근데 내가 다 써놔 다이어리에. 뒤졌어 니네는.
내가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 강사 될 거야. 왜냐? 다 알 때까지 계속 할 거거든 내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노래하는 가수만큼 강사료 받는 사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월등해질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렇게 써놔. 제가 다이어리를 30년을 썼거든요. 진짜 말해서 이만큼 있어요. 우리 큰애가 나중에 나 죽을 때 제일 갖고 싶은 게 내 다이어리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이어리에 흔적을 남겼거든. 유치원 때인가 7살 때 8살 때인가 우리 딸이 내가 다이어리에 보면 내 스케줄이 써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기가 나랑 같이 못 있는다고 생각한 거야. 어린 마음에. 그래서 다이어리를 다 찢어놨었어 걔가. 나한테 뒤지게 맞고 내가 그걸 다 스카치 테이프로 다 붙였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있잖아. 그리고 엄마 다이어리를 보면 곳곳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 써 있고 누구 생일, 얘 무슨 엄마들이랑 같이 회의하는데 얘 데리고 가야 돼. 무슨 강의 때 같이 끌고 갔어. 막 다 써 있잖아. 내 다이어리를 보면 자기 어릴 때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막 달라 그래서 그래 너 줄게 했는데 정말 되게 다이어리를 보면 제가 깜짝 놀란 게 25년 전에 내가 쓴 대로의 내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사랑하고 내가 나를 기억해주고 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어디로 가세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어떤지 아세요? 밖에서 다 오거나이징 해주죠. 그죠? 너 1학년 돼. 너 중학교 들어가. 오케이?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네 그러고 들어갔어. 또 3년 다니니까 고등학교 들어갔어. 그랬더니 또 나 처질까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러면서 계속 쪼그 시험을 본다.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우리가 억지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럼 결혼 이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해야 될지 누가 여러분한테 말해줘요? 언제 시험 보라고 누가 말해요? 이거 안 하면 모든 집안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없으니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누가 말해요?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랜덤으로 떨어지는 모든 인생의 사건들이 다 놀랍고 다 어떻게 해야 될지 허둥지둥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또 옆집 여자는 또 굉장히 적극적이야. 자꾸 온다. 그래서 같이 얘기 좀 하다 보면 금방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학교 보내고 어쩌고 하면 금방 11시죠. 눈 떴다 감았는데 11시요. 만약에 졸았다 그러면 1시 되는 수가 있어. 근데 아직 방은 안 치워져 있어요. 집안은 여전히 더러워. 근데 옆집에서 전화 오자. 야 너만 안 왔어. 그 집 가잖아. 아유 그냥 사과 깎아 먹고 커피 마시면 5시요. 그럼 애들 와. 저녁 끓여 먹고 나면 12시요. 하루가 3시간이야. 11시, 5시, 12시 11시, 5시, 12시. 그렇게 되면 45세 만약에 딱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은 다 중학생인데 초등학생, 중학생, 겨우 고등학교 1학년인데 성적표가 나오죠. 일단 공부 더럽게 못한다. 30대 손 들어봐요. 여기 30대 오신 분 손 들어봐요. 거봐 30대는 이런 데 잘 안 온다 애들이. 왜냐면 되게 바빠. 자기 애들이 다 영재인 줄 알아. 다 영재인 줄 알고 막 맘카페 가입해갖고 우리 애가요 지금 돌이거든요. 근데 아직 못 걸어요. 그러면 그 맘카페에 있는 엄마들이 빨리 문화센터 가서 다리를 찢으세요. 그래갖고 싹 다리 찢고 막 싹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 하느냐고. 아직은 바빠. 엄마들 되게 바빠. 그런데 그리고 막 또 30대 엄마들의 특징이 되게 남편을 믿는다. 그가 해낼 거라고 생각해. 그러다가 이제 막 해낼 것 같지. 이제 40대 손 들어봐요. 40대 거봐 다 나왔잖아 40대 40대들은 느낌이 아씨 내가 해야 돼. 내가 이러다 그지 된다. 클라스 내가 제일 똑똑해 우리 집에서.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드디어 정신이 차려져. 애들은 이제 공부 별로 못하지. 이제 다 알잖아. 이제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옆집 가서 물어봐요. 여러분 옆집은 다 나 속 썩이는 여자밖에 없어. 우리 시어머니가 이번에 옷 해줬잖아. 우리 애 이번에 반장 됐잖아. 그럼 나만 처지는 것 같고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계속 내가 눌려지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떨 때? 그럴 때 진짜 그야말로 갑자기 멀쩡한 마음이 뚝 떨어져서 우울감이 오기 시작해. 근데 그 우울감을 끌어올릴 만한 컨텐츠도 없고 루틴도 없고 그걸 끌어올릴 만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45인 여자가 어른인데. 그럼 어때? 이젠 옆집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그분한테 가는 수밖에 없어.
10만 원 들고 찾아가는 거야. 저기 우리 애가 저기 예체능 쪽으로 하면 좋을까요? 제가 혹시 뭐 저기 직업 같은 거 가지면은 뭐 잘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어떻게 알아? 지가 여기 자기 몸을 자기가 데리고 살면서 15년, 20년을 어른으로 살았는데 지가 자기를 모르면 누가 알아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알려고 노력하면서 하루에 1시간 생각한 적도 없고 다이어리를 쓴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모르지. 어른이라고 아는 줄 아세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30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은 50 이후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미래 경쟁력 그거 다 좌지우지해요. 애들까지 포함해서요. 결혼 이후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 왜 결혼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했을까요? 왜 결혼 이후에 그냥 애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애가 잘 커요? 내가 코치가 상태가 괜찮아야 잘 크지. 그러니까 맨날 옆집 여자한테 기눌려 갖고 뭐 옆집 여자 정보로 애가 키워지면 정보랑 돈으로 된다고요? 아유 참나. 여러분은 왜 안 됐어? 참나.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거를 어렴풋이 가끔씩은 알아. 근데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 왜냐? 노력을 엄청 해야지 다른 길을 찾을 수 있거든. 노력 엄청 안 하면 그냥 옆집이랑 똑같이 쫓아가서 조금 잘하거나 아니면 기눌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방치하고 살잖아요. 그 별것도 아닌 거 월급의 70%를 써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오늘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